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집안 어딘가를 볼 때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차마 손이 안 가는 구석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물건이 꼭 필요해서 두는 게 아니라 버리기 미안해서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그냥 두고 있는 것들이 쌓여만 가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물건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공간이 좁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집인데도 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숨통을 다시 트는 일이에요.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일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리 순서와 마음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단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비운 자리엔 반드시 행복이 들어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리를 결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장부터 해야지. 냉장고를 한번 싹 비워야겠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하루가 다 가도 티가 안 나고 기운만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정리에도 순서와 난이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옷장과 냉장고는 감정이 가장 많이 얽혀 있는 공간입니다. 옷에는 추억이, 냉장고에는 아까움이 담겨 있죠. 이건 비싸게 샀는데 이건 언젠가 입겠지. 이런 생각이 정리를 망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절대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정리의 첫 단추는 작고 결과가 빨리 보이는 곳부터입니다. 바로 현관이에요.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가족이 하루를 드나드는 출입문이죠. 그리고 공간이 작아서 성취감이 빠릅니다. 신발장 문을 열어보세요. 비 오는 날 신으려고 둔 장화, 언젠가 신을지도 몰라 남겨둔 구두, 닳아서 모양이 변한 슬리퍼. 이런 신발들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중 최근 3개월 안에 신은 신발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다음 생에나 신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비운 뒤 물티슈로 한번 닦아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고 기분이 환해질 겁니다. 정리는 결국 공간을 새로 숨쉬게 하는 일이니까요. 신발을 다시 넣을 때는 자주 신는 신발은 허리 높이에, 가끔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세요. 그렇게만 해도 허리를 굽히는 일이 줄고 아침 외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은 작고 구조가 단순해서 정리 효과가 바로 느껴져요. 수건, 세제, 샴푸, 비누 같은 필수품만 남기세요. 특히 예비용은 하나만. 쓰지 않는 샘플, 오래된 세안제, 색이 변한 수건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욕실 선반은 비워질수록 깨끗해지는 곳이에요. 욕실이 깔끔하면 하루의 시작이 상쾌해지고 저녁의 피로도 금방 풀립니다. 이렇게 현관 욕실 순서로 시작하면 집 전체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 바뀌면 그 에너지가 집안 전체로 번져요. 정리는 힘이 아니라 순서와 리듬이에요. 오늘은 현관, 내일은 욕실. 이 두 곳만 바꿔도 여러분의 집은 이미 절반이 달라진 겁니다.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가 아니라 순서 정하기예요. 이 순서가 익숙해지면 다음엔 훨씬 더 어려운 공간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정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바로 추억이 깃든 물건을 후회 없이 비우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추억이 깃든 물건을 마주할 때죠. 그 물건을 버리려는 순간 눈앞에 그때의 기억이 펼쳐집니다. 아들의 첫 운동화, 남편이 출장길에서 사온 열쇠고리, 가족여행 때 받은 티켓 한 장. 이런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내 마음, 내 삶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못 버려요. 추억이 있으니까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정리는 추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추억을 다른 형태로 남기는 일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젠 그 기억을 놓아도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과정이죠.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운 물건들 속에서 단 한 걸음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책, 앨범, 오래된 서류, 메모, 편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다 내 인생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쭤봤어요. 그 중에 요즘 매일 쓰는 게 뭐예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라디오요. 아침마다 음악 듣는 게 제 낙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건 지금의 나를 채워주는 단 하나의 것이구나. 그 어르신은 라디오 주변부터 정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라디오 옆을 비우고 듣기 편한 자리를 만들었죠. 며칠이 지나자 이제 숨이 쉬어진다. 그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방 하나를 비운 뒤 남은 건 침대 하나와 라디오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엔 여유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추억의 물건을 버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 물건과 함께 사진을 찍으세요. 그 순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제목을 붙이세요. 우리 가족 첫 여행, 아들 결혼식 날, 남편의 마지막 선물. 이렇게 기록해두면 물건이 사라져도 기억은 더 오래 남습니다. 정리는 있는 일이 아니라 감사의 일이에요. 그 시절의 나에게,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고마웠어, 덕분에 행복했어. 이렇게 마음으로 인사하는 게 진짜 정리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쉬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정리란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무엇부터 버려야 가장 후회가 없는가? 그 핵심 원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뭐부터 버려야 할까? 막상 손을 대면 다 필요해 보이고 하나 버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후회 없이 버릴 수 있는 정리의 핵심 기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쓰는가? 입니다. 이건 모든 정리의 시작이에요.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그 외 90%는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쌓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은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비워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를 편하게 하는가? 입니다. 정리하면서 이건 봐도 기분이 좋다 싶은 게 있는가 하면 이건 보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싶은 것도 있죠.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난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피곤하거나 미안한 감정이 든다면 그건 지금의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정리란 결국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 떠나보내는 일이에요. 세 번째, 선물 받은 물건이에요.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머플러, 지인이 준 기념품, 오래된 친구가 선물한 장식품. 이런 건 쉽게 버릴 수 없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마음이 소중했던 거잖아요. 물건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만 남기고 물건은 감사히 보내주세요. 그게 오히려 준 사람에 대한 진짜 존중이에요. 네 번째, 고장났거나 쓸 수 없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는 고장난 물건이 좋은 기운을 막는다고 해요. 멈춘 시계, 부러진 손잡이, 버리기 애매해서 쌓아둔 고장난 가전제품들. 그건 이미 제 역할을 다한 물건이에요. 언젠가 고치겠지 하면서 1년 넘게 놔뒀다면 그건 이제 추억도 효용도 없는 짐입니다. 과감히 비워내세요.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물건이에요. 언젠가 손님 올 때 쓰려고 산 접시 세트, 누군가 주면 좋을 것 같아 모아둔 새 수건, 이런 건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물건이 많을수록 집이 좁아지고 정작 내가 쉴 공간이 줄어듭니다. 정리는 누군가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공간 만들기예요. 이 5가지 기준으로 한번 집안을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버릴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정리는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혼잡을 덜어내는 일이니까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비워낸 공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 즉 정리가 오래가는 습관 만들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리를 한 번은 성공했는데 며칠 지나면 금세 다시 어질러지는 경험 있으시죠? 아니, 분명 어제 깨끗이 치웠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그건 정리를 한 게 아니라 물건을 옮겨놓은 것에 그쳤기 때문이에요. 진짜 정리는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오늘은 그 힘을 키워주는 정리 유지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특히 60대 이후에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째, 하루 10분만 산책 정리해요. 잠들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눈에 보이는 물건 5개만 제자리에 두세요. 이건 원래 어디 있던 거지? 그 생각을 하며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공간의 질서가 잡힙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해요. 정리는 한 번 몰아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습관이거든요. 둘째, 하루 한 칸 정리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은 화장대 서랍 하나, 내일은 식탁 한쪽, 모레는 신발장 한 칸. 하루 한 칸씩만 비워도 일주일이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정리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셋째, 라벨링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물건은 자기 집이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상자에 의약품, 공구, 여름이불처럼 라벨을 붙여두세요. 글씨가 보이는 순간 찾는 시간도 줄고 다시 제자리에 두기도 쉬워집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기억보다는 시각이 훨씬 정확해요. 눈에 보이게 정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넷째, 예비는 하나만 남기기예요. 샴푸, 세제, 수건, 치약 같은 생활용품은 사용 중 하나, 예비 하나, 이 2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불안의 흔적이에요. 요즘은 클릭 한 번이면 내일 바로 도착하잖아요. 미래의 걱정보다 오늘의 여유로운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리함보다 버림이 먼저입니다. 정리함을 미리 사두면 그 안에 다시 불필요한 물건이 쌓입니다. 정리의 본질은 예쁘게 담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덜어내는 것. 물건이 줄어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룰 만들기예요. 혼자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거실 탁자엔 아무것도 두지 않기, 현관엔 신발 3켤레 이상 두지 않기, 이런 간단한 약속만 지켜도 집이 훨씬 정돈되어 보이고 가족 간의 잔소리도 줄어요. 정리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의 협동이 필요한 생활 습관이에요. 정리를 꾸준히 유지하면 집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며 생활 속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결국 정리는 정신 건강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정리가 왜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습관인지 그 이유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니구나. 정리는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강 습관이에요.
오늘은 정리가 왜 건강과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정리는 몸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치우거나 허리를 굽히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닥에 물건이 많으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훨씬 자주 일어나요. 특히 60대 이후의 가정 내 사고 중 절반 이상이 넘어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 주변 80cm는 반드시 비워두세요. 그 구역은 내 몸을 보호하는 공간이에요. 야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일어날 때 그 여유 공간이 생명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는 집의 공기를 바꿉니다. 쌓여있는 물건, 낡은 종이, 오래된 옷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세균이 많아요.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이런 물건들이 많으면 공기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서 공간이 비워지면 먼지의 발생 자체가 줄고 청소가 쉬워집니다. 결국 깨끗한 공기는 비워진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청소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세 번째, 정리는 마음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물건이 많으면 시선이 쉴 곳이 없어요. 그 시각적 복잡함이 뇌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머리가 지쳐요. 반대로 물건이 줄고 탁 트인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정리 효과라고 부르죠. 정리된 공간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정리는 자존감을 높입니다. 집이 깔끔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정리는 단순히 집을 정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깨끗한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래,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바로 정리가 주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다섯 번째, 정리는 가족의 관계를 편안하게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작은 일로도 다툼이 생깁니다. 이거 왜 아직 있어? 버리라니까 또 놔뒀네. 이런 말 한마디가 쌓여서 마음의 벽이 생기죠. 하지만 집이 깔끔하면 그런 말이 오갈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환해졌네요. 아버지, 요즘 정리 잘하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오가면 집안의 공기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결국 정리는 가족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는 미래의 걱정을 줄여줍니다. 내가 죽으면 다 버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남겨진 가족 입장에선 그 버림이 오히려 큰 짐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꺼내보며 눈물 찢게 되죠. 지금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두는 건 남겨질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은 내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정리는 결국 삶의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야 진짜 필요한 것들이 선명해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정리는 몸의 피로를 덜고 마음을 편하게 하며 가족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가장 확실한 자기 돌봄의 방법이에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물건을 비우는 단계를 넘어 사람과 생각까지 정리하는 마음의 정리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리의 진짜 목적은 집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평화니까요. 정리를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물건보다 더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람과 생각, 그리고 마음의 정리예요. 물건은 손으로 버리면 되지만 사람과 감정은 마음으로 내려놔야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떠올리면 여전히 속이 답답하고
이미 끝난 일을 생각하면서 괜히 잠이 안 오는 날들. 그건 방 안의 물건처럼 우리 마음 한켠에 쌓여있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비워내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깨끗이 치워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먼저 사람의 정리부터 해볼게요. 살다 보면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 후에는 왠지 마음이 상하죠. 그런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하고 참고 버티면 결국 내 에너지가 먼저 고갈돼요. 사람 정리의 핵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한 발 물러서야 할 때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정리입니다. 정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공간이 답답하고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복잡하다. 우리 머릿속에도 매일같이 수백 가지 생각이 쌓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걱정이에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공간을 꽉 채우죠. 하지만 그중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각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내가 당장 행동할 수 있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기록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 외의 생각이라면 과감히 흘려보내세요. 그건 이미 버려야 할 감정의 쓰레기예요. 세 번째는 욕심의 정리입니다. 물건을 쌓는 이유도,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이에요. 이것도 필요할지도 몰라. 저 사람과는 끊기 싫어. 이런 마음이 쌓여서 결국 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비워야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정리는 잃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정리가 있습니다. 비우는 게 두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있어서 고마웠어. 그 시절에 나 참 수고했어. 감사는 미련을 덜어내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감사로 정리하면 후회가 남지 않아요. 그 물건이든, 그 인연이든, 그 시절이든 모두 내 삶의 한 페이지였음을 인정하는 거죠. 정리란 결국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물건을 비우고, 관계를 정리하고, 생각을 덜어내면 남는 건 아주 단순해요. 가벼운 마음, 그리고 나 자신. 그게 정리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 이 생각,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나? 그 답이 아니오라면 보내도 괜찮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이 인생을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 회복, 그리고 나답게 사는 정리의 완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비운 자리에서 나를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물건을 버리고 관계를 정리하고 생각을 덜어냈다면 이제는 그 빈 공간에 진짜 나다운 것들을 채워야 해요. 그게 바로 정리의 완성입니다. 정리를 마친 공간에 서보면 이상하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탁 트인 방, 고요한 거실, 햇살이 그대로 닿는 창가를 바라보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건 단지 집이 깨끗해져서가 아닙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 그 감각이 주는 평화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공간의 기운을 담습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복잡하고, 집이 단정하면 생각도 정리돼요. 그래서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비워진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진짜 내가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뒤로 미뤘죠. 하지만 정리는 다릅니다. 정리는 오롯이 나를 위한 돌봄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돌보고 그 안에서 편히 숨쉬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비워낸 자리에는 감사와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고 복잡한 관계와 걱정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 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죠. 물건을 정리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공간을 치웠을 뿐인데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리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되찾게 해줍니다. 어수선했던 감정이 정리되고 과거의 미련이 사라지고 지금의 내가 선명하게 보이죠. 이제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 때입니다. 정리된 공간에 내가 사랑하는 향을 두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 순간, 그 공간이 바로 나답게 사는 인생의 시작이에요. 정리의 끝은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평온한 마음과 단단한 나 자신이에요. 비워야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랑, 여유, 감사, 그리고 행복. 이건 어느 가구점에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공간을 비우는 건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다. 그 마음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정리는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비운 자리마다 새로운 행복이 피어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